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을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미얀마 사태를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게 21세기에 아주 일어나고 있는 제노사이드, 인종 및 민족의 차이에 의한 대량 학살로 번지고 있는데요. 2월 1일 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총선에 있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내심 저희들은 좀 착한 애들인가 보다라고 혹시라도 기대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이 미얀마 군부는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흉악한 집단입니다. 그러면 아웅산 수치는 정당한 집단이냐? 아닙니다. 소심하고 탐욕스럽게 그지없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답이 없는 상황이 꼬여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이런 사정을 오늘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미얀마 비극이 이게 확실한 씨앗이 장착이 된 게 2017년 로힝야 제노사이드 때부터 장착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 사정을 한번 잠깐 정리해 주시죠. 미얀마의 서부,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쪽에 네네. 국경 지역이죠. 이게 무슬림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립적인 종교, 그 다음에 이 독립 혹은 이 자율 이런 걸 요구하는 미얀마 소수민족이 있었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와 같이 아주 엉성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 군부의 실세가 제노사이드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미얀마 미얀마란다 로힝야 인종을 수천 명을 70명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자면 학살을 해버려요. 지금은 그 진행이 수만 명 수준으로 높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17년에 수천 명 학살이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십만 명이 난민으로 예, 예. 방글라데시로 넘어갔죠. 예. 지금 저 사진 오른쪽에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집결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수십만이 됩니다, 저게 지금 60만 뭐 이렇게 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예. 뭐 어마무시한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아웅산 수치 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아웅산 수치가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했어. 안 취했죠. 그 실제적 책임자는 아웅산 수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노사이드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다들 각자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웅산 수치와 군부의 동거 체제인데 예, 예. 이를 저지른 건 군부인데 예, 예. 수치가 거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안 세웠기 때문에 결국 국가 수반인 수치에도 책임이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성격이. 상황이죠. 예. 자, 이제 군부가 이제 요번에 수치 날려버리고 나서 예, 예. 자기들이 잘하는 제노사이드를 요번에 또 확대하고 있거든요. 예. 엊그제부터 확대 시작했습니다. 예, 예. 요번 건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미얀마 동북부 태국 국경 지역입니다. 사실은 인종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실 미얀마가 우리보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 3배 정도 크고 굉장히 상이한 소수민족이 있고 종교도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태국인들하고 비슷한데 카인주, 케인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예, 카렌족. 카렌족이죠. 예. 그리고 이제 카렌족은 미얀마에 한 360만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태국에 100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20만이에요. 미국에 상당히 많이 가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예. 거죠. 인구 규모로 치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가장 미국으로 많이 네네. 이제 이주를 해 있는 인구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49년부터 카렌 민족 동맹이라고 해서 KNU라고 하는 무장 투쟁을 일종의 독립 투쟁입니다. 그걸 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얀마 군부들은
그 2005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끊어지고 보도를 했어요. 강제 노예 노동을 시켰다. 그다음에 체계적인 강간을 그냥 허용한 저지르는 거죠. 저지르고 예. 그다음에 아동을 징집을 해서 소년군으로 미얀마 군사나 소년군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마을 농지 의료 등등등 해서 말하자면은 국가 내에 말하면 말하자면은 적성 민족, 지역이죠. 지성 지역으로 네. 만들어 버린 거죠. 만들어서 이제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거죠. 그걸 해오다가 해오다가 예.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렇게 이제까지 좀 강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해서 이게 그 기본적으로는 저강도로 계속 그 소수민족 분쟁이 네. 있는데요, 저기가.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요번에 이제 군부 쿠데타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강도 높게 제노사이드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이제 얘들이 요번에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2월 1일 날 쿠데타 일으켰을 때 이제 그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명분은 그거였는데 실제로 실체를 보면 구역질나고 참 그 으스스한 집단이거든요. 미얀마 군부가. 그렇죠. 예. 그걸 한번 좀 몇 가지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미얀마는 사실 아시아에서 상당히 풍요하고 비교적 상당히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게 그 국력의 예를 보면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 그 유엔 사무총장을 우탄이라고 하는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죠. 네. 그분이 지냈고 그다음에 저희 어렸을 때는 축구할 우탄 사무총장 때, 얘기 많이 사무총장. 들었어. 그때 축구 엄청 잘했어요. 저 엄청 미얀마. 잘하고 거의 대부분 아시아 축구 우리 이제 네. 별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독한 한국 사람들하고 네. 저 양강이었지. 양강이었죠. 예, 예. 예. 두 번째로 이게 사실은 참 군부 체제가 1962년부터 이제 이 아웅산 수치가 집권하기 전까지 2011년까지 무려 몇 년입니까? 50년이. 거의 50년의 군부 체제를 겪었습니다. 그게 또 아주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예. 독특한 군부 체제였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 군인들 그 군인 집단, 예, 이 군부 집단의 이게 대책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소승불교잖아. 예, 예, 예. 밥 먹거나 회의하면은 자기들끼리 옹얼옹얼옹얼옹얼 주문을 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불교적이냐 아니요. 정치 이념으로는 이 자들이 두 개를 떠받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떠받들고 동시에 박정희 새마을 정신을 떠받들었어. 이 자들 눈에는 두 개가 잘 섞이는 거야. 그리고 이게 부패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현지화를 짜트라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짜트의 그 암시장 실제 환율하고 공식 환율 사이가 200배 차이 나요. 참고로 우리는 암달러 시장에서요. 공식 환율과 한 10% 20%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초기 이제 경제 발전을 할 때 아주 급한 네. 자금 조달 그게 됐고 지금 네. 저기는 극단적인 부패라고 하는 부패야. 그 시스템. 200배 차이나 네.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자원이 풍부하니까 주석, 임업, 그 임산 자원 이런 건 세계 최고거든요. 미얀마가. 그러니까 이제 갖다가 이제 팔죠. 예, 예. 밖에 나가서 그럼 달러 들어오잖아요. 네, 예. 그 달러 들어오면은 이제 그러면 달러를 이제 현지화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그 교환증을 끊어주잖아. 그렇죠. 교환증 받는 순간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로 치자면은 5원 가지고 나가서 6원 가지고 나가서 은행에 가면 1달러 바꿔요. 은행문 싹 돌아서 나와가지고 그거 암시장에서 팔면은 1,200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선택과 특권이라고 하는 게 구조화될 수밖에 없죠. 은행 회전문 한 번 돌면 200배 수입이에요. 이걸 50년에 헤쳐드신 분들이 이분들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일확천금 달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굉장히 저임이고 유연노동력이 많으니까 중국 저임금 기업 중에서도 중국 저임금 기업의 하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죽순 같이 최근에 와서 막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네, 중반부터 한 15년. 그러니까 미중 밀월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바로 중국의 아니
중국의 사천 운남에 있는 기업들이야. 예, 사실은 유난과 사천의 쓰촨 유난 기업이라는 건 중국 기업 중에서도 저임금 기업인데. 가장 거의 이제 향촌 농촌 기업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그게 뭐 그러니까, 눈썹, 인조 눈썹, 뭐 가발, 봉제 이런 그런 거죠. 기업들인데 예. 그자들이 미얀마로 들어와요. 북부부터 해서 쫙 그거의 하청 기업들을 만들어 나가. 저희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남방 산악 지역이 운남이고 북방은 그 운남에서 북으로 가면 북수로 가면 이제 티벳이 나오고 뭐 예. 남수도 마찬가지. 예, 근데 남동 유난은 사천에서 그렇죠.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천 유난 지역 유난 통로라고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다음에 하청 기업이 들어오고. 하천기업이 들어오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쪽으로 한 4,000km 올라가면은 이제 거대한 산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악 지역이에요. 예, 예. 그렇게 사람들이 막 예.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뭐 우리 저기 유난 통로죠. 유난 통로죠. 네, 유난 통로.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권력을 서로 이렇게 세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렇게 되죠. 예, 예. 한족, 그러니까 이 차이니스 한, 예, 그러니까 예. 한족, 그다음에 와족, 와족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까무잡잡한 미녀 동양계, 미남 동양계 관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카친족, 저 사진 아래쪽 사진, 좀 흰 피부입니다. 또 카렌족, 예. 이 소수민족 반란이 항상 있었었어요. 만성적으로 여기가. 존재했죠. 만성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부터 오바마 정부 압력으로 군부가 후퇴를 시작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개입을 이제 했죠. 선거를 치르기 시작을 예, 하고 예, 예. 그래서 2015년 총선에서 군부의 통합동맹 발전단 이거 참 힘들어요. 유니티 솔리다리티 디벨롭먼트 파티 USDP라 그 그러는데 이유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아무튼 USDP에 대해서 수치의 전국 민주동맹, 예, 예. 그러니까 National League of Democracy가 NLD가 대승을 거두면서 예, 예. 수치가 국가 수반이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군부가 숨쉬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료 중에 국방부 장관 몇 개 장관은 군부가 네. 자기 그렇죠. 아성으로 차지해요. 그렇게 되는 불편한 권력 분점이 일어납니다. 그 불편한 2015년부터입니다.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 이제 2020년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니까 예, 저기 예. 그 군부 정당이 아까 USDP가 예, 예. 대패를 하고 나니까 얘들이 이거 부정선거였다 그러고서 쿠데타를 2월 1일 날 2021년 2월 1일 날 일으킨 거예요. 예, 예. 이게 무슨 속내인 것 같아요? 한번 좀 차분하게 우선 정리해 주세요. 뭐 제일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 중국하고 밀접한 뭐 겉으로든 저기 저 내밀한 관계든 간에 트럼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통령이 나왔다. 약화된 체제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끽소리도 못하는 놈들이 미국을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본 거예요. 그렇게 군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추정이 네. 되죠. 그래서 이제 2월 1일에 쿠데타를 예, 근데 이제 합니다. 그 쿠데타한 군부의 핵심 참모들의 계산 방식은 뭐였을까? 바이든이 이제 약체고 그러니까 이미 중국의 제조업이 거의 예속이 돼 있습니다. 하청업으로. 어? 예, 그러니까 미얀마의 제조업은 중국의 하청업이에요. 그렇죠. 첫째. 그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버마부터 지금 미얀마까지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이게 또 자원의 제조를 받는 임업, 주석, 가스 뭐 등등 인프라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원도 중국에 팔면 돼. 그렇죠. 그다음 인프라는 이미 가스나 뭐 항만 이런 거는 이미 중국에 예속돼 있어. 도로나 이런 건.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가 아주 묘한 관계가 되니까 차제에 예. 그 전에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해서 제압을 했던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구도 우리가 실속 있게 챙기자. 독식하자. 독식하자 이거죠. 뭐 아웅산 수치 같은 애랑 뭐하러 권력 분정하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중국 붙으면은 뭐 제재 당할 것도 없다. 됐다고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미얀마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기억에 존재하는 범위에서 굶어 죽은 적이 없는 나라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인간의 기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굶어 죽은 적이 없는. 그게 이제 그
양자강에 음. 태호, 뭐 동정호 동정호, 그 언저리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 다 뺏기면은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다 말려 먹으면 되거든. 그렇죠. 새우 캐서 먹고 그러니까. 민물 털개 잡아 먹고. 이게 사실 인도 차이나까지 사실 거의 그 영향권인데 예, 예. 사실 묘한 게 예. 이 저기 미얀마 그런 나라. 미얀마는 그게 또 아주 다양한 인종 종교까지 있고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뭐 문제 있냐 이거지. 그 좀 힘센 놈들이 예. 딱 위에서 장악을 하면은 이게 그래서 좀 반농 반진으로 미얀마 사람들은 뭐 바다 물고기는 맛이 없어서 바다에서 나는 건 새우만 먹고 나머지 민물고기만 먹는다 이래요. 그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그 맑은 물. 영양소 풍부한 겉으로 보면 뿌옇게 보이지만, 보이지만. 일급수예요. 그렇죠. 그게. 일급수죠. 예. 메콩강이 그렇거든요. 겉은 뿌옇는데 일급수예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그럼 어떤 독재 포뮬라 얘들은 어떤 계산인 거예요? 독재 포뮬라가 그러니까 일단 독재 공식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다 독점을 해서 철권 통치를 합니다. 막 거대한 이념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예. 시위대인데 예. 그 이게 그 로켓처럼 뿅 나가 유탄 발사기로 예. 나가는 저걸로 저게 수류탄을 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공포 철권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힘을 아주 그 적나라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이미 50년 혹은 그보다 더 전부터 이 철권 통치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현대 정치의 기본적인 요소가 투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서방 세계랑 연관이 있고 세계 시장과 결합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 그런다면 이런 학살을 못 저질러요. 따라가야죠. 안 되죠. 그걸 왜 그러면 경제 제재 고립되고. 당해버리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경제 제재 하던 말던 우리는 중국의 물건 다 팔면 되고 네. 농산물 저기 수산물은 그러니까 수산물이라 내수면 예, 수산물. 네. 그리고 풍부하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막 잡아 죽이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공포 철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양하게 이제 소수민족, 인종, 종교까지 엮인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게 항상 무슨 어떤 저 통치에 대한 저항이나 요구를 하게 되고 어느 일정한 계기가 되면은 대량 학살을 시켜버려요. 제노사이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복이죠. 본복이죠, 그냥. 폭력의 본복이죠. 폭력의 본복이죠. 제일 좋은 폭력은 뭐냐면 우리랑 다른 집단을 얼마나 살벌하게 잡아 죽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장 그렇죠. 효과적인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미얀마 사람들한테 너희 폭력이 뭔지 보여줄게. 우리가 로힝야 잡아 죽이는 거 어떻게 잡아 죽이는지 봐. 우리가 카렌 잡아 죽이는 거 어떻게 잡아 죽이는 건지 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뮬라는 시위대한테 수류탄 까는 공포 철권. 그래서 거기 또 그다음에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 소수민족 제노사이드 두 개의 포뮬라를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군부가.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요. 그 배후에는 친중 정책의 어떤 종착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뒤에서 자 우리가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고 밖으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데다가 미국의 아주 큰 힘이 개입이 된 걸 제외하고는 바로 말하자면 대량 학살하는 걸 중국의 문역이다, 중국의 대학층이다 이런 걸 다 봤지 않았습니까? 천안문. 그럼 천안문까지. 그래서 그쪽하고 일종의 그 지도부의 든든한 빼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에서 차단당해도 중국이랑 트면은 먹고 살아.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중의 종착점인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규범 가치를 내장하고 있는 세계 시스템과 서방 주도 세계 시스템과 연을 끊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즉 중국과 결합하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사회 지도층 지배계급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기 시작하면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잡아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벌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미얀마가 북한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미얀마도 주체 경제를 그렇게 흠모했어. 옛날에. 예. 거기는 근데 먹고 살 게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짝퉁을 군부가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뭐 국민 굶어 죽는 적은 없는 데죠.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그런 이념적으로 주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제압이 되는데요. 걔들은 소승불교 불경에는 주체 그러니까, 사상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남북 간에 이제 대결이 있고 그러니까 평양이 더 익스트림한 사교 체제로 가버렸는데 뭐 저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 삶의 자연적인 조건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말하자면 소수의 아주 무지막지한 철권 세력들이 제압을 하면은 중국이랑 손잡고 중국이랑 통화. 그다음에 안쪽에서 네. 여러저러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민족을 본보기로 제압을 하면은 권력 누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죠. 큰 소리 꽁꽁 치면서.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미얀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어요. 해야 되냐면 예.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가 중국이 안 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나와야 돼요. 예. 근데 미국 국무부가 지금 그런 발표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웅산 수치. 그러니까 미얀마 대량 학살의 공범은 바이든이야. 그렇죠. 결정적인 그리고 블링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을 팰 수 있는 힘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네. 미국이 중국을 안 패니까 안 패니까. 미얀마 대량 학살의 공범은 바이든 블링켄 체제라고. 그리고 이 자들 진짜로 거기에 나쁜 내부적으로 자들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예, 될 게 아웅산 수치 문제인데 예. 그때 말하자면은 그 예. 우리 로힝야 제노사이드가 났을 때 어쨌든 국가 수반이니까 그 트럼프 정부를 밀착을 해서 2017년이니까 중국에 대한 이미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정책이 일반화가 됐을 때 거기에 국가 수반으로서 미얀마도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걸 좀 나눠서 나눠서 얘기하면 일단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 예속 관계 끊는 거에 한 무더기가 있고 네. 또 한 무더기는 이 무시무시한 군부 애들로부터 목숨을 유지하면서 걔들을 제압해 나가는 게 있는데 네. 로힝야 학살 사건 벌어졌을 때 2017년에 바로 트럼프 정부랑 손잡고 미군 불러들이고 그다음에 유엔 평화유지군 불러들이고 대통령 그 수상 관절을 미군으로 딱 둘러싸고 SOS 쳐서 그렇죠. 예전에 군부가 저런 짓 하고 있다 와서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반인류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규정을 해서 그때 군부를 아작을 냈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 군부가 저지른 국제적으로는 일이거든. 기본적으로 반인류 범죄라고 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을 경우에 바로 적시적으로 했어야 될 문제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그 권력 그 알량한 권력 분점 그 저기 한 가족 두 지붕 그거에 욕심내서 그 조치를 안 한 거야. 그게 이제 그럼 군부는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조치하면서 동시에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 밀착해서 중국의 열악한 하청 제조업으로 전락한 미얀마 제조업 분야를 덮어 씌울 수 있는 새로운 제조업을 유치를 막 시도를 했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을 경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 일로 일대에 의해서 미얀마가 항만과 가스를 중국에 헌납을 해놓은 상태거든. 그렇죠. 그거 다 걷어들여버리고 야 중국 너희 안 되겠어 하고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위성국가인 신세를 그때 탈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을 해야 되고 예. 군부 제압에 있어서는 로힝야 제노사이드를 명분으로 미군 불러들여서 수상관저 보호해달라고 SOS 쳐서 미군 불러들이는 한편 유엔 평화유지군 불러들여서 군부를 제압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기세가 등등하니까 트럼프가 기세가 등등하니까 그거를 중국이 뒤에서 못 질러. 그 다음에 나 같으면 더 사악한 짓을 뭘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아까 미얀마 그 소수민족 발언했잖아. 그 미얀마 소수민족이 전부 산악지대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케렌족 하나가 케렌족 하나만 타이랑 같이 있어요. 그렇죠. 타일랜드. 그리고 나머지 소수민족들은 로힝야 빼고는 전부 윤난, 그러니까 운남이랑 같이 있어. 그러면 나 같으면 무슨 짓을 하냐? 연방을 추진하겠다 하고 나서서 특히 로힝야를 보호를 해줘요. 해안이 있으면요. 돈과 무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사우디 왕을 만나, 사우디 왕자를 야, 로힝야에 돈하고 무기 좀 넣어줘. 그래서 군부를 소수민족
말발굽 연합으로 음. 그 소수민족들을 전부 거기에 그 지역을 통해서 전부 그 중국이 침투하고 있는 거거든. 그걸 전부 자기의 기반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미얀마 그 본래 민족, 큰 민족, 메인스트림 미얀마인의 예, 예. 절반은 먹고 음. 리버럴 디모크라시로 자유민주주의로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민족은 그렇게 연방제 표방하면서 획기적 자치 주겠다 그러면서 불질러 가지고 여차하면 무장 세력화해서 먹고 그거 시간은 유엔 평화유지군과 미군으로 벌고 이 작전을 써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야, 참 오늘의 빵이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수치가. art of decision이라고 합니다. 네? art of decision. 그러니까 결정의 예술이다. 예술이다, 기술이다. 예, 예. 근데 이게 술은 술인데 그 예술적인 경지의 여러 가지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은 지도자들의 사실은 몫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치의 그 현실적으로 수치가 선택한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군부와의 권력 분점에 욕심내서 현상 유지. 해상주지. 예. 그 다음에 일로 일대 협력해서 중국 눈치 보기. 그렇죠. 그 다음에